시간 끌고 막 카드 받고 그래서 열받았었던 상황인데 골 들어가니까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제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 선수들 연봉 더 받아야 돼요. 제주에서의 선수 생활이 뭐 3년이라고 치면 그 육지에서 선수 생활하는 거에 5년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. 손흥민 선수 네. 해병대라고 네. 해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그럼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근에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. 최근 근황은 여러 가지 이제 은퇴하고서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은퇴 인터뷰에 다 내용이 다 들어있고 그런 선수들 K6 막 네. 그런 데서 약간 뛰더라고요. 그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봐서 저 포항에서 포만감이라고 이제 포항에서 만나서 감사하는 그런 모임이 네, 있거든요. 알죠. 그 모임이 좀 더 발전하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. 일단은 지금 몇 명 안 되지만 황 감독님도 초대를 하고 모임에 좀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뭐 명주나 준호나 진호나 이런 선수들도 이제 은퇴를 하면 그때는 진짜 더 조금 모임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연스럽게 선수의 예전 얘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. 네. 승실대 진학은 좀 어떤 과정을 통해서. 통진에서 제일 잘하면 아마 중앙대 아니면 숭실대학교로 가는 그런 거였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잘 못했어요. 그래서 잘하는 친구가 가면서 티오가 하나 남아서 좀 가는 그런 느낌이었죠. 승실대 가셔가지고 박주호 선수라든지 네. 약간 너무 잘했어요, 선수들. 주호도 잘했고 곽광선도 잘했고 지금 숭실대학교 코치하고 있는 정형준, 제 자리에 굉장히 선수들도 많았고 다음 해에 또 들어오는 선수들도 전국에서 1, 2번 하는 선수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. 모두가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잖아요. 네. 축구를 그만두시고 네. 해병대에. 숭실대학교가 그때 당시는 등록금을 안 내고 축구 선수는 이제 장학금을 받는 그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선수를 좌지우지 해야 된다거나 아무튼 선수에 대한 권한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제 너 그만해, 이제 티오가 많이 찼어 이러면 이제 2학년 때 결단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. 편입을 해 아니면 뭐 실업팀에 가 아니면 그냥 이제 생활체육학과 학생으로 다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제 제 자리에 많았고 12월이 되면 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고 알고 느낌이 받기는 받았어요. 아, 직접 네. 받은 건 아니고 느낌으로. 네.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죠.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. 근데 이제 부모님이 판단하기에는 12월에 이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죠. 그래서 한 6월쯤이었나 7월쯤이었나 차에서 군대 가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때는 그 자리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왜 하루에 2번, 3번씩 남들보다 더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군대를 가라는 건 축구를 그만두라는 그때는. 근데 어머님은 군대를 갔다 와도 축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우리 어머니께서 되게 잘해주셨네요, 코칭을. 어머니가 아, 핸드볼, 핸드볼 국가대표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어머니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. 충분히 할 수 있다. 왜냐하면 이제 86년도에 저를 낳았잖아요. 그때 당시에 애를 낳으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흐름이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어머니가 느낀 거는 은퇴하고도 몸이 괜찮으니까, 애를 낳고도 몸이 괜찮으니까 남자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에서도 조금씩 운동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런 선수가 없었으니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했었죠.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잠도 안 오고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갈 거 미리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마음을 정리하고 나서는 홀가분하게 그냥, 왜냐면 후회는 없었거든요. 노력을 많이 했고 실력이 부족해서 내가 나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. 좀 단지 운이 조금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간다라고. 왜 하필 다 해병대였나요? 저는 해병대가 가까웠어요. 통진중고등학교 그 운동장 바로 펜스를 치면 해병대 의무부대가 있었어요. 공이 맨날 넘어가면은 아저씨 공 좀 넘겨주세요. 그러면 공 없어 막 이러고 건빵도 막 갖다 주고. 가까우니까 혹시 이사단 배치되면은 집도 가깝고 하니까 그랬던 것 같죠. 후배들한테 몇 끼냐?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? 저는 그런 거는 잘 안 해요. 몇 개야? 이런 그런 거는 진짜 절대 안 하고요.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는 상황은 그 테이블에 있는 뭐 밥값을 계산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생한다고 뭐 용돈이라도 좀 지어준다든지 그랬을 때 몇 개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는 얘기하지 몇 개야 뭐 그런 거는 절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. 손흥민 선수 네. 해병대라고 네. 해야 되나요? 말아야 되나요? 해야죠. 아, 네, 해야죠. 해병대 교육을 받은 손흥민 선수.
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군대에서도 득점왕도 하시고 씹어 먹으셨죠? 군대에서는 메시나 호날두나 그런 사람들이 왜 축구가 재밌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숭실대학교가 잘했던 애들도 이제 프로팀에 많이 가서 전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약해지는 상황이었고, 신입생으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제 포지션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리니까 괜찮다고, 이제 티오도 있고 운동해보라고, 휴가 때 한번 와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병장 정기 휴가였나 숭실대 가서 운동을 했는데, 동기들이랑 연습 경기도 막 같이 하고, 이제 그런 게 그 친구들은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 다시 설레고 복학을 하고, 그 후배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면서 좀 우승을 했고, 개인적으로 좀 많이 보여줬더라고 생각을 하고, 드래프트 그 순위 방송을 지켜보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뭐 상위로 뭐 뽑을 수 있다,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, 1순위 지나가고 2순위 지나가고 뭐 3순위 지나가고 4순위 지나가고 5순위 지나가고, 숙소에서 같이 지켜봤던 후배들이 자기 순위가 뽑힐 때 막 탄성이 들리는 거예요. 아 진짜 안 뽑나? 번에는 뽑힐 수 있으면 하는데 6순위에서 포항에 지명을 했을 때 소리 질렀나요? 아니요, 소리 못 질렀어요. 왜냐면은 쟤랑 같이 보고 있었던 선수는 지명이 또 안 되는 선수들도 있었고. 근데 후배가 감히 탄성을 지른 거예요. 포항에서 지명되길래 저는 그때 당시 포항이 ACL 우승을 했던 황금 멤버였고 걱정됐어요.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어떤 생각으로 경기에 임했냐면, 한 번 실수하면, 한 번 지면 바뀐다, 굉장히 절실했고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경기가 항상 마지막이라는 그런 각오로 뛰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길게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 더 큰 선수가 됐으려면 그러한 실수마저도 좀 두려워하지 않고, 실수해서 골 먹어도 다음 경기 나가니까 뭐 이런 마인드로 갖고 했으면 좀 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았나. 포항에서 해병대들 사이에서 응원도 하고 그러잖아요. 네, 동기부여라든지 그런 게 떨어졌을 때 군가를 같이 부르고 하면 저로서도 이제 에너지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 앞두고 그때 당시 막 숙소에서 이제 다 부산이랑 울산 경기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, 부산 응원했겠네요. 부산 응원 엄청 많이, 골 들어가면 숙소가 막 떠나가라 정도로 막 선수들이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. 저는 내심 그때 결정이 났으면 홀가분하게 울산전을 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데, 그때 골이 들어가니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또 걱정이 있는 거죠. 우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걱정, 아니면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. 부산 경기에서 후반 45분에 졌다 싶으셨나요 혹시? 우승을 못했다 이런 생각 아예 안 들고 무조건 골을 넣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넣자, 한 골 넣자. 진짜 넣었네 실제로. 시간 끌고 막 카드 받고 그래서 열받았었던 상황인데, 골 들어가니까 쌤통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. 갑과 을이 바뀌었다 이제. 들어가서 너무 좋았고, 그때 기억을 나는 것 같아요. 포항이 앞으로 점점 잘 될 일만 남은 줄 알았는데 사실 그때 우승이 마지막이잖아요. 2014년도 전반기는 진짜 잘했어요. 경기를 제가 뛰어도 잘하고 슬기 형이 뛰어도 잘하고 벤치에서 봐도 너무 아름다운 축구를 하는 거예요. 황선홍 감독님의 축구가 무르익었던 게 이제 전반기. 근데 이제 명주가 중동에 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계속 안 좋았었던. 황선홍 감독 사임하시는 걸 미리 알고 있었나요?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거의 뭐 타임하시기 전주에 알았던 것 같아요. 티를 조금 안 내셨던 것 같고, 포항에서는 이룰 거는 거의 다 이루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포항이라는 구단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다면 좋았을 텐데, 그건 또 아니었고,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선수들도 생각을 했고. 갑작스럽게 최진철 감독님 그랬잖아요. 팬들 전혀 막 예상하지 못했던. 저희도 선수들도 예상 못했어요. 최진철 감독님이랑 저랑은 안 맞았어요. 근데 그게 저를 경기를 안 나간다고 해서 욕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, 원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그 원하는 스타일에 부합이 안 됐던 거죠. 수비 말고 약간 그렇죠. 요구하는. 빌드업을 많이 요구하는 지도자들은 저는 중용을 못 받았었던 것 같고, 최진철 감독님도 그렇고 최순호 감독님도 그렇고. 제주 이적하는 거는 언제 아시죠?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가 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. 조상 감독님 스타일은 또 수비수는 열정적으로 하고 뺏어서 주고 이런 거를 주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중용을 받았고 즐겁게 재밌게 축구했었던 것 같아요. 비행기를 많이 타잖아요. 선수들이 그거 좀 호불호 갈리지 않나요?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주 선수들 연봉 더 받아야 돼요. 제주에서의 선수 생활이 뭐 3년이라고 치면 그 육지에서 선수 생활하는 거에 5년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. 그만큼 습하고 힘들고 원정거리도 길고
호준이 형이나 권순영 선수 이런 선수 제주에 오래 있었던 선수들은 오반석 선수나 진짜 대단하다라고 얘기했어요. 첫 해에 좋았고 둘째 해에 조금 삐걱삐걱 되다가 그 둘째 해에도 부상이 조금 심하게 당했었고 셋째 해에는 강등을 경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팠죠. 네. 강등은 된 거는 진짜 제주 구단, 제주 팬분들한테 진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해요. 제주 나오고 K1이나 2팀을 좀 알아보셨나요? 저를 제 자신이 평가한다고는 생각 안 해요. 프로 선수는 시장이 평가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시장이란 12월에서 1월 초까지 시장이 거의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. 12월까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데 결정이 안 난 상황이었고 1월 초까지도 1월 첫째 주에 제가 김포 시민구단을 가는 걸 결정을 했거든요. 물어보면 이제 기다리는 게 맞지 않냐 3월까지. 근데 저는 제 성격상 그렇게까지 밀려서 선택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. 갈 데 없어서 김포 시민구단에 갔다라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먼저 김포 시민구단에 요청을 했고 김포 시민구단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생각으로 왔고 네. 그랬던 것 같아요. 팬분들께 마지막 인사랑 제가 프로 선수 생활 10년을 하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반이 될 것 같아요. 제가 축구로 받은 사랑을 이제 은퇴하고도 후배들 아니면 축구 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선수로서의 뿐만 아니라 은퇴 후의 삶도 이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